지금 증여하는 것과 10년 후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을 받았을 때는 대략 봐도 한 43억 정도? 네. 그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연구소의 이기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상속 증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부동산 상속을 고민하고 계셨던 우리 대표님의 세금을 약 6억 원 정도 줄여드린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파주에 위치하고 있던 법인이었고요. 기계 제조업이었고, 그다음에 대표님은 한 68세 정도 되셨습니다. 부동산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개인 공장이 한 21억 정도 있으셨고, 아파트도 10억대 2개, 그다음에 상가도 10억대로 하나 있으셨고요. 아들이 2명, 그다음에 딸이 2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상속으로 하느냐 증여로 하느냐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셔서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이제 한 60억 정도에 되는 상속세를 계산해 드렸죠. 그 대표님께서 사모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사모님 공제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죠. 예,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공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괄 공제 5억을 받았고요. 60억에서 5억 공제를 받으면 이제 55억이 되겠죠. 예. 55억에서 상속 증여세율이 이제 같습니다. 최고 세율 50%죠. 50% 했더니 27억 5천만 원 정도 나왔고요. 여기에서 이제 누진 공제액을 빼야 되겠죠. 4억 6천만 원을 뺐더니 세금은 약 22억 9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상속세가 22억 9천만 원 정도 나왔고요. 여기서 기타 무슨 신고세 공제 이런 것들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이렇게 많이 나왔지만 증여로 했을 때 세금이 얼마를 나오는지 대표님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증여는 대표님들 많이 알고 계신데 총 재산 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증여는 수증자라고 그러죠. 수증자별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증여세가 좀 낮아지게 되는데요. 큰아들에게 먼저 공장을 증여하게 되는 겁니다. 21억인데요. 21억에서 증여도 이제 공제가 있습니다. 다 성년 자녀였기 때문에 5천만 원씩 공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20억 5천만 원에서 이것은 30% 이하기 때문에 이제 4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8억 2천만 원이 나왔고요. 여기에 따른 누진 공제액은 1억 6천. 그래서 증여세가 약 6억 6천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큰딸에게는 아파트 15억짜리를 증여하게 됐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5천만 원을 공제하고 4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세금이 4억 2천만 원 정도 됐고요. 이제 작은 아들하고 막내딸이 있는데 작은 아들에게는 이제 상가를 물려주셨고요. 12억짜리. 그 다음에 막내딸에게는 약 12억 정도의 아파트를 물려주게 됐죠. 마찬가지로 각각 5천만 원의 이제 자녀 공제를 하고 세율 40%를 곱해서 누진 공제 1억 6천만 원을 빼면 작은 아들 3억, 그 다음에 막내딸 3억 이렇게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증여세의 합은 16억 8천만 원입니다. 상속세와의 차이가 6억 1천만 원 정도 나는 거죠. 그래서 한 6억 정도 절세해드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는 살아서 하시니까 근데 이게 지금 기준인데 만약에 상속으로 갔으면 아까 말씀하신 상속자산 60억에서 22억 9천이 상속세는 지금 바로 돌아가셨을 때고 만약에 10년 후에 돌아가신다면 좀 상속세가 달라지겠네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지 않습니까? 10년 내에 2배 오른다고 하면 상속세가 60억이나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3배 올랐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6, 38, 180억이지 않습니까? 180억에 대한 상속세가 무려 90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여를 먼저 하시는 것은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정리하자면은 지금 증여를 하면은 16억 8천만 원 정도가 증여세고 만약에 10년 후에 자산이 2배로 오른다고 가정을 한다면 상속세가 60억 정도 되니까 지금 증여하는 것과 10년 후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을 받았을 때는 대략 봐도 한 43억 정도? 네. 그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많이 납니다. 자, 증여와 상속의 차이를 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가 이런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하다 보면 어디에서는 뭐 시가다, 뭐 공시지가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좀 이런 용어를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우리가 이제 상속 증여라고 하면 이렇게 부자들이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표님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를 보시면 21년에 전국 아파트 거래 증여 건수가요, 약 5만 3천 건 정도 됐습니다. 20년에 4만 9천 건 정도 있었기 때문에 약 4천 건 정도 늘어난 결과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이에 따른 상속 증여세도 약 10조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2019년 대비 약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상속 증여세가 이렇게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여지는 건데 그 원인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표님들 그러면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상속세는 우리가 이제 피상속인, 상속인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피상속인은 쉽게 말해서 주는 자고요. 상속인은 받는 자입니다. 상속세는 이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이고요. 사망할 때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증여자는 주는 자, 수증자는 이제 받는 자입니다. 이것은 생전에 이루어지는데요. 증여자가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생전에 수증자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우리는 증여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가격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시가니 공시지가니 기준시가니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는 말 그대로 실제 거래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공시지가 하는데 이것은 땅 지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를 대상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조사 평가해서 공시한 표준 지역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제곱미터죠.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2월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용도는 이제 토지 보상을 할 때 토지가 수용됐을 때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격에 대한 기준이 되고 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국토부에서 하는 것을 이제 표준 공시지가라고 하는데 반면에 지방은 이제 개별 공시지가라고 해서 이것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해서 고시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공시지가라는 게 예전에는 여러 행정기관에서 다 이렇게 관할하고 있었는데 이제 89년에 토지 공개념이 도입되면서부터 이제 우리 국토부로 이제 일원화돼서 이제 관할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준시가인데요. 이거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시가격 하는 개념일 것 같습니다. 기준시가는 이제 토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포함한 가격이고요. 이건 국토부가 아니라 국세청이 국세 부과를 목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양도세 이런 것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세금 과세하기 위한 금액인 거죠. 이거는 이제 경제 정책이나 주택 경기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국세청이 매년 4월에 고시합니다. 홈택스에 가시면 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어찌 보면 이제 사망한 이후에 그다음에 생전에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다르죠. 이제 기준도 다르고 공제 금액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상속세의 납세 의무는 이제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받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의 관할 세무서는 그런데 상속인의 거주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관할 세무서가 됩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세율은 10%부터 이제 최고 50%까지입니다. 1억까지는 이제 10%, 1억 초과해서 5억까지는 20%, 5억에서 10억까지는 30%, 10억에서 30억까지는 40%, 그 다음에 30억 초과는 이제 50%가 되는 거죠.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이 좀 복잡했죠. 만약에 우리가 10월에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그 달의 말일이 10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3개월이니까 11월, 12월, 1월 말까지
상속은 6개월이죠. 1월, 2월, 3월, 4월 말까지 이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상속세는 이제 전체 상속 가액에 부과됩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안 분된 거죠. 상속받은 사람들의 상속 비율에 따라서 이제 각자에게 부과됩니다. 공제가 있는데요. 그냥 전체 상속 가액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제를 해줍니다. 먼저 기초 공제가 있는데 2억 해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배우자 공제가 되겠죠. 배우자 공제는 이제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있습니다. 이 배우자 공제를 하는 목적은 어차피 배우자에게 갔다가 나중에 다시 자녀들한테 상속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미리 공제를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도 공제가 있는데요.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그리고 미성년 자녀는 1,000만 원인데 이제 성년이 되는 19세까지 도달 연수를 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괄 공제가 5억이고요. 금융재산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20%를 해주는데 최대 2억까지 해줍니다. 그 외에 뭐 동거주택 상속 공제 5억, 뭐 영농 상속 공제 15억 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신고세액 공제, 제대로 기간 내에 제대로 신고하면 이제 3%의 신고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상속은 아무에게나 할 수가 없습니다. 사촌 이내의 혈족에게만 가능하게 되고요. 다음은 이제 증여세입니다. 증여세의 납세 의무는 받는 사람이죠.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관할세무서는 이 받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관할을 하게 되고요. 세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여세와 똑같습니다. 10%에서 최고 50%까지입니다. 아까 상속은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증여를 받은 날에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니까 다시 예를 들자면 10월에 증여를 받았으면 그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니까 11월, 12월, 1월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상속세는 전체 상속 가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이 증여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받은 수증자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제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증여세도 공제가 있습니다. 상속세처럼 많지는 않지만 이제 배우자 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배우자는 6억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은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타 친족 1천만 원이 있고요. 이 증여는 특이한 것은 10년 단위로 공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이 공제 기회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될 팁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역시 증여세도 신고세액 공제가 3%가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정리를 좀 부탁드리자면, 자, 증여와 상속의 시점이 어떻게 다르다 그러셨죠? 상속은 이제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시점이 사망이고요. 그 다음에 증여는 생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서 이제 시점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시점이 다르고 또 증여와 상속의 대상 기준이 다르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상속은 여러 사람이 상속을 받더라도 상속가액 전체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증여는 받은 사람 각각, 수증자에게 각각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죠. 자, 증여와 상속의 공제 항목도 다르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별 공제도 있고 다른 기타 공제도 있는데 상속에 대한 공제는 기초공제 2억, 기초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에서 30억, 그 다음에 자녀 공제 5천, 미성년은 1,000만 원이고요. 일괄 공제가 5억 있고, 그 다음에 금융재산 공제가 20%인데 최대 2억까지.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기타 공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증여에 대한 공제는 조금 간단하죠. 배우자 공제가 6억,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공제가 성년 5천, 미성년 2천, 기타 친족 공제가 1,000만 원입니다. 10년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산의 크기에 따라서 증여나 상속 중 어떤 거를 활용하는 게 유리할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증여와 상속세가 확연하게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때그때의 이제 가액을 평가해 보고
상황에 맞게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이 나오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상속 증여를 하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산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빨리 증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늘어나면 10억에서 뭐 30억, 50억 늘어나면 더 높은 세율로 상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증여를 이용하는 차원인데요. 상속 10년 이전의 증여 재산은 상속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10년 이전에 아파트를 뭐 5억짜리를 증여를 했다. 그러면 배우자의 공제는 6억을 받았을 때 증여세를 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10년이 지나서 제가 한 15년쯤 이제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면 이제 상속 재산 가액이 결정되어지는데 그 10년 이전에 했던 아파트는 상속 재산 가액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전에 상속 재산 가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도록 빨리 증여할 수 있는 것들은 빠르게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속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은 합산이 돼요. 합산이 되는데 좋은 게 뭐냐면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8년 전에 배우자에게 아파트 5억을 증여했는데 이제 배우자 공제를 통해서 증여세 없이 증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 재산 가액이 합산이 되어져 버리는데 지금 보니까 그 아파트가 올라서 한 8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8억으로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 시점의 가액인 5억으로 합산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증여재산 공제 대상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특히 배우자는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액이 많지 않습니다. 상속 시에. 배우자가 있다면 많이 달라지는데 배우자 상속 공제가 아까 얼마나 그랬죠?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배우자 상속 공제는 그러니까 상속이 이루어질 때 배우자가 1.5, 자녀들이 1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가 2명 있는 배우자라고 한다면 만약에 상속가액이 21억이라고 한다면 배우자에게는 약 9억 정도의 그 상속 지분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배우자는 9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9억을 못 받고 5억을 받았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5억과 9억 중에 작은 것, 5억을 공제받게 되는 것이죠. 9억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0억까지라는 얘기는 그럼 뭐냐. 재산이 너무너무 많아서 30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30억이 초과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30억을 초과하진 않고 이제 맥스를 30억까지 둔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실제로 받은 돈이 30억보다 많다. 그러면 그 중에 작은 숫자인 30억을 공제하게 되는 거고요. 30억과 실제 내가 받은 돈이 5억이다. 그러면 5억만 받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 배우자가 상속 지분으로 받은 그 지분만큼 그게 맥스 30억 범위 내에서 최소 5억부터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상속재산 공제액이 굉장히 클 경우 지금 말씀드린 배우자 공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죠. 활용하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냐면 이제 배우자가 이제 공제를 받고 상속세가 없이 받은 거예요. 받고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내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증법 제3조의 2 상속세 연대 납부 제도라는 건데요. 자녀들이 만약에 이제 나이가 어리고 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는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은 배우자가 대신 내줄 수 있는 제도가 이제 상속세 연대 납부 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는 내가 뭐 상속세에 해당이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보면 배우자가 있을 경우는 배우자 공제의 최소가 얼마죠? 5억이죠. 그다음에 일괄 공제가 5억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최소 한 10억 정도까지죠. 이건 공제를 받기 때문에 상속의 면세점이라고 보는 거죠. 내가 재산이 10억 미만이라면 상속세를 낼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천정부지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하면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상속 증여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이제 아파트나 부동산도 있으시지만 이제 우리 법인도 있지 않습니까? 법인은 또 비상장 기업 가치 평가를 받아서 합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속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오늘 내용 이제 정리를 해주신다면. 이제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속 증여세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상속 증여세가 부과될 때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공제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잘 숙지하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내가 만약에 이제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자산 가치가 빠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다면 상속이 아니라 먼저 사전 증여를 깊이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상속 증여는 대표님들에게 있어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세금의 거의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우리가 뭐 소득세를 내고 기타 모든 세금을 다 내지만 마지막에 가장 큰 자산에 대해서 가장 크게 우리가 부과되는 상속 증여세는 신경 써서 우리가 잘 챙기고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의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절세 플랜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이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